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구정연휴를 앞둔 휘장기 경마를 앞둔 2월 2주차 토영마일인 2월 14일 토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2월 경마가 경마일자가 많지 않습니다. 2월 1일부터 일요경마로 시작을 해서 28일 토영마까지 시작과 끝이 전부 경마일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경마일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마주협회하고 경마 시행처 간의 알력싸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주 두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토경마 8개 경주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정 경주로 인해서 토경마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 눈치 때문에 출주를 시행하지 않았던 다수의 마방들에서 출전 두수가 쏟아지면서 이번 주는 출전 두수가 아주 매 경주당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재밌고요.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아니라 능력마들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해볼만하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출마표 받아들면 답답한 경주날이 있어요. 그런 경주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인기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마가 아니라 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줘야 되는 인기마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날. 그런 날이 제일 짜증납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근데 또 어떤 날은 정말 기대했던 마필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필들이 있거든. 그런 날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날 복귀를 통해서 되는 인기마, 되는 능력마, 그 다음에 무조건 때리는 마필, 그리고 연속 입상이라든가 입상은 이렇지만 차기 경주 인기도를 무조건 의심하고 배당을 노려야 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계속해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오는 주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딱 그런 주간입니다. 해서 제가 어제 목요일날 출마표를 받아들고 설레더라고요. 솔직히 좀 설레더라고요. 이번 주는 진짜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요. 내가 이번 주에 무조건 잘할 것이다, 무조건 이런 건 장담을 못하는데, 이건 진짜 결과물에 상관없이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딱 이런 날, 발주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경마일. 이번 주가 딱 그런 경마일입니다. 구정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치가 크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많은 경주수를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갈증을 풀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우선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경마일이거든요. 구정 연휴를 앞두고 들어가는 2월의 2주차 경마,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이번 주는 진짜 마음껏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건빛의 그 새벽 조교를 담당하는 그 PD가 있거든요.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재미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하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방송 준비를 하는 PD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조교를 찍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이번 주는 진짜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조교장에서 뭔가 뚜렷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나온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쉽게 안 간다. 자, 지난주 다소 맥 빠진 편성 속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거 기반으로 2월에 2주차 경마. 이번 주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고 이기기를 떠나서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왜 우리가 월요일날 남들 다 쉴 때 그 시간에 독하게 복귀하면서 다음을 준비했느냐? 그게 딱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장석은 정말 제대로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구정 연휴를 앞둔 지고 싶지 않고요. 져서도 안 되고요. 꼭 이기고 싶은 2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2월 14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200m 금산 6군의 경주고요. 1경주입니다. 1경주지만 바로 욕심내고 갈게요.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기대치 만땅 올렸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주를 합니다. 자,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인기도가 상당히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놈, 맘먹고 때리는 딱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밀어붙이겠습니다. 자신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이건 걸렸다. 무조건 걸렸으니까 나는 때리겠다.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근하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와 함께 메모하시고 어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냈으면은 딱 오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 갖고 토경마 1경주 첫 번째 노림수를 가져갑니다. 스타트 한번 제대로 끊겠습니다. 2월 14일 토경마. 발렌타인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으로 쪼꼬넛은 못 드려도요. 시원하게 한번 돈대봐 안겨드릴게요. 그 시작입니다. 1경주 욕심내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14마리 역시나 많은 출전 두수가 출주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출전 두수가 많다는 얘기는 일단은 뒤에서 오는 마필보다는 앞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필들 중에서도 역시 게이트라든가 외적 조건 자체가 따라오는 마필들에게는 역시 유리함이 있죠. 해서 이번 제 2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1번마 천일입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말해드리고는 있지만 뭔가 실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마필이 1번마 천일. 사실 데뷔 초에는 약간의 이제 그 발주죠, 발주에 대한 문제를 보였는데 최근에 그 발주가 많이 교정이 됐어요. 근데 발주가 교정이 되니까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좀 약해졌다는 평가거든요. 자, 근데 1번마 천일이 이번 경주에 기승하고 있는 유승환 기수가 6번째 기승이에요. 근데 6번의 기승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참 다양한 작전을 치러봤어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보고 참아도 보고 던져도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승환이가 제일 잘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자, 상대마들의 평가, 게이트 조건, 기수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필에 대한 컨디션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이거 천일을 한번 세게 한번 찍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사회에 들어가시면은 개편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조교사 들어가면 이제 1일 조교하고 이제 천일을 찍게 되면 추마표 천일을 찍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조교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동영상이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은 그 패턴이 쭉 보여요. 근데 그동안 이 천일을 대비해서 승환이가 조교했던 그 패턴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교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에다가
강하게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 놓고 게이트가 외곽이라든가 이렇게 밀렸다면은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봤을 거예요. 근데 1번 게이트입니다. 이게요, 육군에서 아직 첫 승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타가 센 말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1번 게이트의 천일은요, 1번 게이트라는 이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분명히 근소하게나마 요만큼이나마 상대에 비해서 분명히 낫다. 그러면은 배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구나 인기도가 압도적이지 않아요.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경주 1번마 천일 기대치를 충분히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의 노림수는 1번마 천일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번마 3명 라이트. 자, 기수가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출주를 하고 나서 지금 공백기를 12주 만에 나오는데 카드를 문세영의 카드를 썼어요. 야, 이거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이혜리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 그 복귀 내용 때문에 이전째 바로 인기도 1위 팔렸던 마필이 12번마 3명 라이트. 근데 말 타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런 말은 능력기수 태워야 된다 해서 지금 세영이 태운 겁니다. 이제 문제는 공백기인데 마필 자체를 봤을 때는 공백기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1번마 보라존. 직전 경주 그 이전의 경주 장추열 기수가 2번을 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마필에 대한 복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되게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수들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상대마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아 내가 상대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타야겠구나. 물론 그 전개를 탄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개를 그 이미지라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 이미지대로 타줘야지 내가 마필을 100% 뽑아낼 수 있어.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난번에 장추열의 기승은 장추열 기수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이미지하고는 달랐어요. 왜냐면은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선행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장추열 기수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의외로 내 치권에서 파고 나오는 마필들이 좀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코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힘 소진이 좀 있었고 직선에서 치고 나왔던 마필들 뭐 해피밸리라든가 썬나이트 이런 마필들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힘을 쓰지 못했을 때 초반에 힘 소진이 없었을 때 보라존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힘 소진이 있었고 직선에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힘을 쏠라고 하니까 좀 딸렸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10조가 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필들을. 그리고 지난주 같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교를 강하게 풀어내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묵직하게 지구력 위주로만 풀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라존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주 이상적으로 딱 패턴을 정리해놓고 딱 축조하는 마필이 11번마 보라존. 물론 모든 인기도가 12번마 3명 라이트에 갈 것이고 결국 11번, 12번이 바닥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뭘 놓고 가느냐. 물론 12번마 3명 라이트의 기술 교체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긴 하지만 11번마 보라존이 지난 경주 이미지대로 못한 상태에서 졌던 마필. 이번에 아주 타이트해진 훈련 상황. 직전의 레이스를 봤을 때 보라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미지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1번마 보라존 이거를 놓고 하는 마필로 세우겠습니다. 11번마 보라존을 세게 보는 경주로 이번 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금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7번마 나우나우, 9번마 최대걸작. 요 정도 급의 마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인기를 나눠 가질 경주고요.
데뷔전의 복귀를 보면 인기도는 실리지 않겠지만 냉정하게 복귀를 했고 조교를 봤다면은 조교가 일기도에 투영이 된다면 이번 경주 인기도가 예상되는 마필이 5번마 썬플래시입니다. 자, 5번마 썬플래시가 12월 달에 능력검사 때 여유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이트 이탈 이후에 스피드가 상당했던 마필이었거든요. 자, 근데 데뷔전에서는 저는 데뷔전에서 썬플래시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탔냐? 유승환이가 탔어요. 능력검사도 유승환 기수가 맡았어요. 보통에요 마방에서 마필 그러니까 기수들 해당 기수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기승이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기수가 교체가 됩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 바닥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기승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마방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탄 거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데뷔전에 이어서 유승환 기수에게 직접 조교를 맡겨놓고 출주를 시켰다. 상대라고 해봐야 송재철이, 김동수 꼬마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나머지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두 마필만 가지고 상대를 지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썬플래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두 마필을 상대로 보고 탄단 말입니다. 자, 1번 게이트의 김석봉, 3번 게이트의 이동국, 송재철, 정정희, 김동수. 자, 능력기수라고 해봐야 최범현이 뭐 박태동 이런 정도인데 박태동 최범현이 탔던 마필 지금 타고 나오는 마필들이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5번마 썬플래시는요 이번 경주 강력하죠. 아마 게이트 딱 열리자마자 액션이 바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해서 저는 이번에 5번마 썬플래시가 굉장히 세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직전에 이제 외산마 경주에 출주해서 기습적인 전개가 가능했던 5번마 오픈뱅크. 데뷔전에 화끈한 기승을 가지고 입상을 거뒀던 12번마 다 이긴다. 오픈뱅크는 직전 경주 기승을 했던 이혜리 기수가 그대로 기승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12번마 다 이긴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상을 가지면서 이제 8주 만에 출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오픈뱅크는 지난 경주 그런 거 있잖아요. 선행마들이요. 주목을 받아 상대마들이 이마필을 상대마로 보고 레이스를 치르는 거하고요. 아, 이마필이 이번에 선행 상대마라고 보고 뛰는 거하고는 그 선행마가 움직였을 때 레이스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난번에 오픈뱅크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뛰는 상대들 역시도 오픈뱅크가 이렇게 레이스를 빨리 이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버틴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레이스를 뛰다 보니까 오픈뱅크가 버틸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인기만한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마들이 아, 이 말이 선행이구나. 이 패스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픈뱅크에 기승한 이혜리 기수 역시도 지난 경주는 비인기만 했으니까 편하게 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마필을 더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다 이긴다 역시도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 조교가 솔직히 데뷔전에서도 조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외곽에서 아주 발주부터해서 밀어붙이면서 선행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나니까 버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내측에 오픈뱅크가 있는 상태에서 외곽에서 8주 만에 나오는데 말은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다 이긴다가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선행을 나갈 수 있냐에 대한 것도 아니 이혜리는 뻔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도망이에요. 도망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긴다가 선입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에 대한 준비가 됐냐 이거죠.
그걸 마저 봤냐? 더구나 최애가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의 최고의 명제는 뭐냐? 5번마, 오픈마이크 12번마 다 이긴다. 이 막고는 씹어라. 무조건 씹어라. 5번, 12번의 막고는 무조건 씹어라. 막말로 개도 안 물어간다. 개도 안 물어간다. 5번, 12번의 바닥은 개도 안 물어가는 막권이다. 씹으면 먹을 게 있냐? 먹을 게 있으니까 씹으라는 거예요. 씹고 뜯고 우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 제 오경주 5번 12번의 바닥은 씹어라 이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주경합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5번마 나르샤킨, 10번마 포커스는 지난번에 제가 메인 승부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데뷔전부터 승부를 봤던 12번마 강인혜, 그리고 12월 21일 경주 우리가 이제 100배당을 맞췄던 영실기암까지. 보통 마필들이 이제 조교를 할 때 단독 조교라고 합니다. 혼자서 이제 조교를 쭉쭉 몰아내는 단독 조교라고 하고, 둘이서 이제 병합을 하면 이제 병합 조교라고 해요. 병합을 하고 하는데 이제 두 마필이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걸 이제 병합 조교라고 하고, 세 마리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다중 조교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그 세 마리 이상이 실전하고 똑같이 몸싸움도 해가면서 힘도 써가면서 굉장히 다중조교라는 건데, 보통 이제 다중조교가 들어갔을 때 입상 확률이 높은 마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방들 같은 경우가 다중조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강인혜 승분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중조교가 들어갔어요. 그 상대마들이 국사군 마필인 선봉, 국2군 마필인 피코나이스, 이런 마필들하고 다중조교가 들어갔는데, 선봉이라든가 피코나이스가 체구가 크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조교를 보면 이제 그 조판이라 그래갖고 뭐 48조면 48조 1, 48조 2, 48조 3 이렇게 있거든요. 만약에 조판을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말을 딱 보고 뭐가 4군마냐 뭐가 2군마냐 보면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강인혜가, 물론 한 바퀴를 세게 가장 길게 끌었던 게 아니라 그 3코너 진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1, 2코너 돌아 딱 그 정도, 한 800m? 그 정도 짧게 끌어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강한 강인혜가 강해 보일 수 있었다? 이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외적인 그 컨디션이라든가 발을 쓰는 거라든가 어떤 이렇게 길게 끌어나갔을 때 그런 지지 않는 그런 게 강인혜 같은 경우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물론 승분전의 외곽 게이트에 내측에 빠른 마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인혜가 보여줬던 데뷔전에서의 그런 강력함은 뇌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분전이긴 하지만 12번마 강인혜가 조균형이 너무 좋아요. 해서 저는 12번마 강인혜를 승분전이지만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장석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인기도 바닥마, 그리고 막 꼴찌 막 이런 거 아예 안 보이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막 여러분 믿고 한번 때리십시오, 조져보겠습니다,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장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근데 2월 달에는 그럴 만한 마필들도 솔직히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 그럴 만한 배팅을 여러분들께 촌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가 걸렸어요. 말 그대로 인기도 바닥. 그냥 바닥바닥을 치고 있고 사전 인기도도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은 그 마필이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경주를 제가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바로
어금니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 어금니를 한번 물어보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배당은 40배당, 50배당이에요. 여기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7경주 어금니 한번 꽉 물어놓고 한번 제가 욕 한번 먹겠습니다. 이번 제 7경주 어금니 한번 꽉 물어놓고 한번 제가 욕 한번 먹겠습니다. 7경주 맘먹고 배팅을 합니다. 어금니 꽉 물고 한번 어금니가 깨지든 부서지든 꽉 물어놓고 한번 배당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째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위 경주입니다. 아, 진짜 고만고만한 마필들만 모아놨습니다. 진짜 고만고만한 마필들. 제가 이 마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박스라이 좋죠. 좋아요. 기수도 장추열이잖아요. 승분전이라는 상대 강하지 않고. 4번마 에코블루. 어우, 최근에 정정이가 이런 말 참 잘 탑니다. 5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3번의 입상이 나올 정도라면은 이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쉽게 보면은 이제 4번, 7번이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보면은 뭐 배당마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쉽게 보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외곽에 14번마 마이러닝이 지금까지 18번의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딱 1년 동안 지금 14번의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마필은 입상이 2번밖에 없어요. 근데 14번의 레이스 중에서 착순 밑으로, 그러니까 5착 밑으로 밀린 경주는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이스에 착순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1200m만 7번의 레이스를 치렀거든요. 근데 4월 달에 6착 한 번 온 거, 마신차 없이 다 몰려 6착 한 거 제외하고는 전부 4착, 3착,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마피는 뭐냐 하면은 어떤 상대, 어떤 전개, 어떤 페이스를 끌어도 마지막에 걸으면 항상 나온다는 거죠.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최외곽이야. 야, 1200에서 14번 게이트면요, 이거 아니 독이에요, 독.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세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급의 경주이고 에코블루도 그렇고 팍스라이도 그렇고 결국은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유의 마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직선 구간, 특히나 이제 마지막 150m 그 구간에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경주라면 저는 그러면 세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미련 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이스는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복귀를 하면서 이 말이 이 말을 이겼으니까 막 이렇게 2마신 3마신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 대도 않는 산수적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간단히 보는 거예요. 어차피 빠른 말 없어. 4코너까지 선행만 버티는 경주도 아니야. 그럼 결국 뭐야? 마지막 150m, 200m 구간이야. 마패들은 모두 일렬로 서. 그럼 누가 튀어나와? 바로 문세영이다. 바로 문세영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정정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발주부터 해서 세게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레이스가 생각보다 빨리. 하지만 나머지 마패들도 똑같이 생각한 전개를 가지고 탄다. 그러면 세영이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이라는 게. 빨을 한번 믿고 싶다. 바로 14번 마이러닝. 마필을 믿고 배팅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에서 그 부족한 몇 프로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문세영이를 가지고 배팅한다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드 캡틴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포커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메인 승부를 해서 그레이드 캡틴에 때렸어요. 이게 3번, 9번의 막권인데 3번, 9번이 그 쌍승식 기준으로 119배, 복승식 기준으로 거의 40배당. 그리고 방어 막권이었던 포커스하고 골드웨이 3차 갔던 마필. 그 마필이 복승식이 60배당이었고 쌍승식이 183배. 요게 승부 경주였는데 전도사를 못 잡았죠, 제가. 전도사를 못 잡으면서 이제 고액배당을 못 잡았습니다. 제가 그레이드 캡틴이 12월 27일 날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21일 날 기승정지 8일 당했어요.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레이드 캡틴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과연 기승정지 8일 정도를 맞을 만한 것인가?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말이 가는 걸 대가리를 틀어 난리를 아니에요. 그 말은 한 번쯤 그렇게 해줬어야 돼. 왜냐 이게 엄청나게 기대는 말입니다. 그레이드 캡틴은. 그래서 이마필 같은 경우 하위군에서 많이 팔렸을 때 뭐라고 몇 번 지웠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 졸라 기대거든.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11월 2일 경주에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경주 인기도 1위였어요. 압도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웠어요. 숨도 안 쉬었어요. 그 다음 경주 또 지웠어요. 왜냐 약점이 드러나 있는 경주. 근데 진짜 놀랬던 게 왜 그 다음 경주에 추천했냐. 왜냐 뭐 남들처럼 뭐 안 간 말이니까 다음에 때릴 거다? 아니에요. 그 전에 문세영이가 말을 한번 세게 뭐 외곽을 딱 틀어놓은 상태에서 마필이 내사를 교정하는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교정이 됐어요. 왜냐면 지난해 우리 보세요. 원래 그레이드 캡틴은 줄 타고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수원이 어떻게 탔어요? 외곽으로 말을 빼고 탔단 말입니다.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만큼 뛸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제공했던 건 문세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세영이가 안 타냐? 왜냐면 여기서 지금 문세영을 태워놓고 자칫하면 승부가 안 됐을 경우 요걸 또 먹거든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도 안 타요. 왜냐 기분이 나쁘거든 이거는. 정지를 8일 먹었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속 기승에 53kg. 저는 이걸 놓고 때립니다. 이 레이스가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바로 8번마 그레이드 캡틴을 놓고 자신있게 때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죠. 이번마 라오나우라가 1월 3주차 독한 복귀 마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라오나우라는 1월 이전과 1월 이후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1월 이전의 라오나우라와 1월 이후의 라오나우라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동일선상에서 이 마필을 판단해서 절대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1월 이전과 1월 이후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라오나우라의 다음 출주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출주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요 이거 추나표 봤을 때 숨도 안 쉬었어요. 별표예요 별표. 그냥 별입니다. 이건 그냥 별이에요. 고민이고 말고 없어요. 그냥 별이에요. 왜냐 독한 복귀에서 잡아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후회 없이 들어가고 싶은 마필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온 아우라. 세게 봐도 됩니다. 강하게 노림수를 갖겠습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2번마 라온 아우라는 머릿속에 담고 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 독한복귀를 통해서 잡아낸 마필이 있는가 하면 독한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나는 인기도에 상관없이 잘라내겠다 걷어내겠다 라고 하는 마필도 있죠. 바로 이번 경주에 13번마 머제스티.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어요.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제가 부스타를 놓고 승부 경주를 했을 때 머리 스틱을 빼고 들어갔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경주예요. 머리 스틱을 빼고 승부를 하겠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선행을 나가갖고 벌려서 버텼습니다. 3차 깼던 마필이 당찬 액톤, 4차 깼던 마필이 강한 서울이에요. 저는 직전 경주 복귀를 봤는데 이거는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팔립니다. 연투라는 것도 있지만 감량이 2.5kg예요. 근데 취임만은 부중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선행만은 뭐 보자고 말씀드렸죠? 정계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1800입니다. 내측에 8번마 트리플 라이트가 있고요. 외곽 쪽에 14번마 아라비아 왕자가 있어요. 지난번처럼요. 그냥 나 홀로 레이스가 아니에요. 4코너까지가. 고민 안 할게요. 이미 저는 5주 전에 5주 후에 나오면 꺾겠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고민 안 할게요. 걷어냅니다. 깨끗하게 걷어냅니다. 고민 안 할게요. 깨끗하게. 정말 고민 없이 깨끗하게 걷어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야, 1번마 천망. 문세영이에요. 지난번에 세게 봤지만 졌습니다. 1400에 12번 게이트의 이찬호와 1700에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이는 부중이 다릅니다. 근데요, 저는요, 1400에 12번 게이트에 51.5kg의 이찬호를 믿음을 실는 것보다는 1700에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의 56 아니라 58이라도 믿음이 확실하게 실립니다. 저는 이번에 12경주를 전 솔직히 도의역마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을 선정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 12경주를 결정타를 날리러 가겠습니다. 바로 뭐냐? 천망을 놓고 세게 한 방 찍어낼 수 있는 경주가 마필들이 있어요. 아주 세게 한 방 들어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 12경주 천망을 놓고 제대로 한번 찍어내겠다.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이면서요. 천망 그리고 문세영 여기서 결정타를 한번 날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 1등급 경주예요. 지금 이제 외산마구 국산마들이요 합의 조시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까지 있는 바람에 물론 뭐 당분간은 계속 섞어 나오죠. 이번 경주 같은 경우도 해마루라든가 외곽의 정상비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외산마 경주 출마를 좀 했으니까. 근데 이제 경마하다 보니 선입관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말이 있고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8번마 비스정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1700 이상의 경주에서 입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1400m 이내에서 입상할 때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400m 이내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뛰던 말이 왜 1800만 넘어가면 허부적대냐. 지금까지 두 번을 뛰었어요. 한 번은 착승권 밑으로 밀렸고 직전 경주는 4착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스정상이라는 마필은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꽤 뛴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편성만 잘 찾아 들어가면요 현군에서는 강급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중급의 강급. 근데 이번에 제가 비스정상의 마필 컨디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야 이거는 진짜 아니 상대를 봐요. 터프인이 8살이야.
국산마가 2마피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계에 가장 적합을 갖고 있는 유승환이가 기승했다는 것에 이 8번마 비세정상에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제 13경주 비세정상 그렇게 큰 믿음이 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이거는 의심하기가 참 어렵다. 54에 8살의 터포인 승군전의 훈거, 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 운검하고 뭐 이런 말들이 비세정상하고 뭐 비교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마무리입니다. 바로 8번마 비세정상은 믿음을 가져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 준비한 모든 경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욕심나는 경마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욕심을 앞세우진 않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신중하게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죠. 하지만 후회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후회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기경마 편안하게 오세요. 준비 다 했습니다. 토기경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장석과 함께 할 것을 이번 주는 한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